아빠 인권 선언에 이어서 엄마 인권 선언 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권리라는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의미의 권리는 법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저자가 사용한 권리는 역할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권리, 울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엄마로서의 역할과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가정에서 엄마는 피해자 혹은 권리가 박탈된 억압된 존재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엄마 인권선언 제2조에 보면요. 아빠처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전거 타는 것, 고장난 자전거 고치는 것, 그리고 아이를 업고 놀아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빠에게만 국한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전부 알지 못해도 되며 틀리거나 깜빡할 수 있는 권리,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가끔 나쁜 말을 툭 뱉거나 초능력을 갖지 않아도 될 권리. 아빠처럼 할 수 있는 권리. 물론 굵은 목소리나 수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자전거 탈 권리, 고장난 자전거를 고칠 권리, 아이를 등에 업고 놀아줄 권리. 3조.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신경이 날카롭고 화가 날 때 날카로움이 하늘 끝까지 닿았을 때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 후회할 수 있는 권리.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게 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후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권리라는 것이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들 분명히 있는데요. 그죠? 4조, 울 수 있는 권리, 슬프거나 아플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기는 아니어도 사랑받고 보호받고 위안받을 수 있는 권리. 5조, 화장실에서 책을 읽을 때 때론 다른 것이어도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통화 중에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권리. 엄마의 손은 두 개일 뿐이고 엄마의 하루도 24시간 뿐임. 그러니 숙제 포함 모든 힘든 일을 버텨내지 않아도 될 권리. 이게 엄마가 가정에 있을 때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엄마, 나 깜빡했는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엄마, 오늘 저녁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나 내일 체육 수업이 있는데 체육 바지가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버텨낸다 그러고 힘든 일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네요. 필요하지 않은 가전제품 같은 멍청한 선물을 받게 될 때 불평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권리. 엄마 핸드백을 뒤지거나 엄마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엄마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9조. 세탁기와 냉장고 사이에서 시들시들 나이 먹기보다 직장에서 실컷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밥 차리고 애들 보고 잠드는 일상을 우습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10조. 나이 들어 보여도 괜찮을 권리.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지 않아도 될 권리.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될 권리. 할머니 취급 당하지 않을 권리. 짙은 화장을 내도 눈총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아이들이 뭐 쟤네 엄마야 할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이 상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아이 데리러 갈 때 좋은 옷 입고 예쁘게 하고 가긴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뭐
우리가 그 불평등한 그런 뭐 이렇게 말들을 당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뿐인데 이걸 또 권리의 영역에 넣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조.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 종일 일한 뒤에는 피곤해할 수 있는 권리, 휴식을 취하고 공상에 잠기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권리, 필요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 12조.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 하루의 반은 자신의 시간을 누릴 권리. 아이들과 인형놀이를 하기보다 친구들과 외출을 더 좋아할 권리, 학교의 자선 바자회 가판대를 지키고 있기보다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할 권리. 아이고야. 14조. 모든 인간처럼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15조.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15조 같은 경우는 아빠 인권 선언이랑 같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듯 합니다. 뭐,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제가 아빠 인권 선언에서 얘기를 했었고,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는 보니까 레즈비언 커플이네요. 그죠?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는 됐지만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권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레즈비언 커플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이런 건 또 간통이 아닌가 여기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 책에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어,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남녀 역할의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 역할의 구분 없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뭐 아빠가 육아휴직을 낼 수도 있고 또 요리하고 청소하는 아빠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 좀 잘못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엄마 인권 선언 구조에 보면은 세탁기와 냉장고 사이에서 시들시들 나이 먹기보다 직장에서 실컷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정에서의 엄마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업주부인 엄마의 모습을 시들시들이라고 표현해서 마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처럼 가정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해나가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엄마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거에는 엄마는 자기 희생과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는 그런 존재로 그려졌어요. 그렇지만 현대에는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여기 저자는 직장 다니는 엄마가 가사 일만 하는 엄마보다 더 기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주부로서의 엄마들이 가지는 그 감정을 왜곡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마 인권선언 14조에 또 모든 인간처럼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가정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희생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자는 소녀, 자매, 뭐 여자, 부인, 이모, 고모, 할머니는 모두 어, 아, 할머니는 모든 인간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해서 사회에서의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의식을 여성 아이들에게 이제 심어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조 선언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렸었죠. 여기 레즈비언 커플이 나와 있었어요.
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레즈비언 커플을 보여주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고요. 그 가족 형태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책이고요. 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엄마라는 위치 및 역할과는 다소 전체적인 내용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